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다 폈어요? 네. 네. 하도 이제 잔소리 해야 되니까 이제 다 피는구나.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울 거는 뭐 11월달, 12월달은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없지만 1월달부터는 한 조금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저는 한 여기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와요. 그 정도에 오는데 9시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오는데 이렇게 해서 살짝 봅니다.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와 계세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1월달부터는 조금씩 일찍 와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사정상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애 때문에도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조금씩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배울 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목이라도 내용 잘 모르니까 조그만 제목이라도 한번 읽어놓고 있으면 진도가 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자, 오늘도 이제 이번 이제 진도도 이제 2주 남았네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자, 오늘 배울 거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공법적인 개념이 있다 그랬죠? 예, 공법적 개념이 있는 과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더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보죠. 여러분들이 200페이지에 보니까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 특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 등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나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연역을 보면, 이제 이 역사를 보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부동산을 함부로 취득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일단 부동산 중에서 조금 이제 폭을 좁혀서 들어가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한 거 빼놓고는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제 외국인 토지 취득 관리하는 법률이라 가지고 특정한 목적 외에는 일단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99년도에 이 외국인 토지 취득 관리하는 법률이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 외국인에게 어떻게 돼요? 외국인에게 토지를 개방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개방시켜 놓고 자유롭게 일정 부분을 제하고는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99년도예요. 근데 99년도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예, IMF가 97년도 말에 터졌죠? 그래가지고 말에 터지면서 이제 계속 뭔가를 이제 살아나려고 자구책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이 파산되면, 집안이 거덜나기 시작하면 일단 뭐부터 팔아치워요? 일단 금붙이부터 팔아치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억나세요? 예, 금모기 운동. 예, 일단 금붙이 자, 국가에서 거덜나니까 뭐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금융 운동은 하죠? 자,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안 돼요. 그럼 이제 뭐부터 팔아치워요? 여러분들 집안이 만약에 거덜났다 그러면? 보험해야. 일단 그거 다 끝나고. 그거 다 끝나고. 그래도 안 되면 일단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집, 이런 거를 처분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덜났다. 이거 거덜난 거야, 이제. 한편 거덜났으니까 이제 팔아먹을 게 없어요. 달러는 끌어들여와야 되는데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외국인에게 토지를 개방시켜 놓습니다. 이제 99년도부터. 근데 묘하게 그 해 어떤 정신 나간 출제위원이 이 외국인 토지법을 공개서 시험에 그해 냈어요. 이 그해 내가지고 정신 나간 출제위원이 제가 알고 있는 출제위원입니다. 이 그해 내는 바람에 이게 또 매년 시험 한 번씩 나와요. 그때부터 이게 99년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매년 나옵니다. 거의 한 문제씩 단독 문제로 나오다가 어떤 애는 단독 문제가 아니고 좀 다른 데 껴가지고 나오기도 했지만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도 쉬워요. 이거는 내용은 쉬우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된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상호주의라는 게 나오죠. 상호주의. 상호주의가, 여러분들 상호주의라는 게 뭐예요? 상호주의. 국가와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항상 있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라. 이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지를 개방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시켜 놨으니까 어떻게 한다? 너네도 개방시켜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토지를 개방시키지 않는 나라가 있더라. 라면 그 나라 국민이나 정부에 한해서만 우리나라에 와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것이 바로 상호주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 토지가 개방되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네, 중국이에요. 대답을 중국 하시네요. 어디 수업을 가요? 북한이요 그러던데. 북한은 어느 나라 땅? 북한은 어느 나라 땅? 네, 우리 땅입니다. 네, 북한은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 경계는 어디서부터? 한반도로 한다 그러죠? 자, 일단은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은 아직도 개방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중국 사람 우리나라에서 땅 사죠? 네. 근데 이제 그 규정이 뭐라고 되냐면 못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게요. 못한다가 아니라 못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개방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상당히 많이 토지를 취득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죠. 여기 보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토지 취득하는 게 어디를 취득해요? 제주도. 제주도 만땅 됐죠? 그거 어디로 가요? 맞아요.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로 가시는 거 알고 계시네요. 저쪽에 속초 쪽 뒤쪽 있죠? 그쪽으로다가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따로 나오고 나서 얘기한 것 같다. 제가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가끔씩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원도 쪽에 지금 판을 쓸고 있답니다. 특히 저쪽 이제는 KTX가 뚫렸죠? 예, 그쪽하고 그다음에 또 공항이 있거든요. 양양공항인가? 예, 있는데 거기가 거의 폐공항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거의 지금 강원도에서 그래도 그나마 유일한 좀 공항이라고 무조건 원주공항하고 그쪽에 있는데 없애면 또 강원도 주민들이 또 난리칠까봐 억지로 끌고 가는데 그나마 누가 살렸냐면 중국 사람이 살렸대요. 거기서 중국 사람 아니면 거기 거의 이용 안 한다 그러더만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부동산을 지금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에 와서 부동산을 많이 사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 베트남도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가까운 일본 쪽에 여러분들이 대마도 있죠. 예,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땅 투기를 꽤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 내에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좀 있대요. 얘네들이 좀 대마도 다 사면 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꽤 많이 움직이고 있답니다. 지금 대마도 땅이 우리나라의 그 돈에 의해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답니다. 하여튼 뭐 중국 사람 욕할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신고는 우리가 흔히 거래 규제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거래를 뭐 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것은 거래를 억제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 규제라고 표현하려면 거래를 억제시키는 것.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허가 같은 경우예요. 허가 같은 경우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신고는요, 거래 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관리의 목적입니다. 관리 목적으로서 나타나는데, 자, 한번 보죠. 일단은 외국인 등이 어떻게 하냐면, 자, 계약에 의해서 취득합니다. 계약. 자, 계약하면 뭐죠? 계약하면 뭐예요? 매매, 도계약이죠. 그 다음에 또 교환, 도계약이죠. 뭐 이런 것도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무료로 하는 계약 있죠. 무상계약, 증여,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약에 의해 취득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이냐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큰 틀만 한번 보고 일단 넘어가요. 그래서 계약으로 인해서 만약에 토지를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는 토지 아까 이제 토지를 얘기했지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부동산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 하면 뭐 했죠? 저번 주에 연습했어요. 부동산 등 하면 뭐 했죠?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리고 분양권과 입주권. 요게 부동산 등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등 하면 토지하고, 이 법이 지금 무슨 법이에요? 예, 지금 공인중개사법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법이 무슨 법?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입니다. 저번 주에부터 배우는 법이, 뭘 배우는 거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부동산 등이란 용어의 정의가 있었죠? 그거 제가 저번 주에 몇 번에 한번 돌렸을 거예요, 아마. 부동산 등 하면 뭘 얘기한다? 토지하고 건축물, 그 다음에 또 분양권, 입주권. 요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부동산 등을 계약으로 인해서 취득하게 된다면 이때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계약처일로부터 60일. 이렇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규제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뭐 목적이라 그랬어요? 관리 목적입니다. 그러면 또 계약 외원이 있어요. 외국인이 계약 외원인으로 취득합니다. 이때 계약 외원인은 뭐가 있냐면요. 계약 외에 취득하는 게 뭐 있을까요? 상속도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증여는요. 여기 있죠. 계약은, 증여는 우리가 흔히 상속, 증여 이렇게 많이 같이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상속은 계약 외원인으로 취득하는 거지만 증여는 계약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외원인은 뭐냐면 경매가 있어요. 경매, 그 다음에 판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그냥. 판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환매권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합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듣고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거, 쉬운 거 한번 보고 넘어가죠. 상속이나 경매. 경매 일단 들어보셨죠? 네. 상속은, 여러분들이 뭐, 죽는 순간에 상속 개시일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계약외원은 언제부터 하냐면,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어디다가 하냐면, 시군구에다가 뭐 하면 된다? 신고를 하면 돼요. 신고관청입니다. 신고하는 관청이니까 신고관청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상속은 취득일이 상속 개시일이고, 그 다음에 경매는 어떻게 돼요? 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이 언제죠? 이건 여러분이 민법에서 좀 배우셨을 거예요. 네, 대금 완납일. 대금 완납일이 하나의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어떻게 한다? 6월 이내 신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유 신고가 있는데요. 계속 보유 신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 외국 기업으로 바뀌었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또 복습합니다. 외국인 등 하는 부분 있었죠? 외국인 등이란 세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외국인 등은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회사,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그랬죠. 또 얼마 이상, 이건 좀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얼마 이상이에요? 2분의 1 이상.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누가 가지고 있을 때? 외국인이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뭐가 된다?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 있을 때 이렇게 된대요. 이게 외국 법령에 설립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 설립된 것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보신 거는 일단 보죠.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뭘로 바뀌어요? 외국인으로 바뀔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으로 변경되면 우리나라 사람이었을 때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겠다.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보 신고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 외국 회사로 넘어가죠. 외국 회사로 넘어갑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 많죠. 뭐 대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회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데 외국 회사로 넘어갔다. 얼마 이상이 외국인일 때? 예,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일 때 우리나라 기업이었을 때 보유했던 토지를 외국인이 됐어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자, 이런 계속 보유 신고는 언제부터? 변경 일로부터 언제까지? 6월 이내. 시군구에다가 신고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신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거래를 규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부동산 등 취득 부분에서 거래 규제가 있어요. 규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토지 취득 허가.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가 있어요. 자, 허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다. 뭐 이거 대충 한번 느낄 거예요. 허가는 사전적 개념인가요? 사후적 개념인가요? 자, 그게 미리 해야 되나요? 하고 나서 해야 되나요? 예, 대부분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뭐 99%가 다 뭐가 된다? 허가는 미리 하는 거죠. 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토지 취득 허가란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 이거는 부동산 등이었는데, 이거는 부동산 등이 아닌 토지만이에요. 폭이 이거보다 어떻게 돼요? 좁아졌죠? 예, 얘는 부동산 등, 토지 건축물과 분양권, 입주권 이거였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 토지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취득 허가, 어떤 지역에서 허가를 받느냐? 자, 군사,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생태, 그리고 야생 이렇게 돼요.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고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든지 뭐예요? 어느 나라든지 군사시설은 가장 중요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나라보다 군사시설만큼은 상당히 더 강화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군부대 앞에 뭐 다른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우리나라보다 더 강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문화재 보물 보호구역. 문화재 상당히 중요하죠. 자, 전쟁 납니다.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고 가는 게 문화재죠. 왜 갖고 가요? 그렇죠. 맞아. 돈 되니까 갖고 가는 거죠. 네. 맞아. 돈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었죠. 벌써 그게 한 10몇 년 넘었는데, 그때 미군들이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들이 문화재들이에요. 문화재, 제가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이라크 문화재 약 30%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또 손실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문화재 하면 상당히 각각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강화도에 프랑스 함대 쳐들어와가지고, 강화도 점령하고 나서 갖고 간 게 뭐예요? 외교장갑, 뭡니까? 책들 다 갖고 왔잖아요. 반환, 한이 우전해 저전해 하는 거, 그런 문제. 그게 다 문화재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와 문화재 보물 보호구역. 자,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이쪽에 경관보전지역이나 생태보전지역 있는 거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한강 쪽의 일부 지역이 지금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저쪽에 강동 쪽에 가면, 고덕동하고 저쪽으로 가면요, 한강 쪽에 늪지 같은 게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팻말이 있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이역이므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철새 도라지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지역들이 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뭐 이런 구역도 있습니다. 그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뭐냐? 그럼 이거 뭐예요? 야생. 대표적으로 어디 지정돼 있을까요? 한강하고 거기 지정돼 있나요? 전 모르겠어요. 유명한 습지 지방에 있는 울산. 습지는 보통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요. 산. 예, 산. 지리산. 거기 못 풀어놨죠? 예, 웅담, 찾으러 가면 안 됩니다, 그거 보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무슨 그 다음에 식물, 이런 게 자생 군락지 있죠. 그런 지역은 다 이쪽으로 지정해 놓고 있어요. 자, 4개 지역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아니라 4개 지역이니까 일단 여러분들 나중에 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은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한다?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에서 뭘 할 때? 토지를, 부동산 등 취득이 아닙니다. 뭘 할 때? 토지를 취득할 때. 이때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된다. 이건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요걸 갖다가 위반하게 된다면 일단은 계약은 어떻게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형벌은 2-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돼요. 자, 지금은 큰 틀로만 한번 구분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한번 들어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거기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2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토지거래 허가 부분인. 근데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요. 물론 어떤 해에는 2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양은 많은데 출제 빈도가 적으니까 많이 포기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또 요거예요. 요거하고 저 좌측 뒤에 또 있는데요. 자, 근데 중개사법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중개사법 몇 점 맞으라 그랬어요? 예, 이제 자꾸 세뇌시켜야 돼요. 80점 맞으라 그랬죠? 최소한 80점 맞아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거 어렵다고 포기하고 저거 어렵다고 포기하고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은 중개사법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 부분도 수업만 잘 들어놓으면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많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공법적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토지 취득 허가라는 외국인 등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와 별개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나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을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럼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허가를 받도록 할까요? 이유. 허가는 뭐라 그랬죠? 규제라 그랬죠. 자, 이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요거는 규제가 아니지만 이 허가는 규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이것도 하나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 허가지로 지정된 지역에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에 있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때 뭐든다? 미리 허가를 받아주면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혹시 민법에서 들어보셨나요? 무효, 유동적 무효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요? 네, 그럼 넘어갑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했어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했어도 안 했다 그러는 건 뭐. 알아요, 여러분? 생각나면 무조건, 자,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안 한 거죠? 네.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 이거는 뭐냐, 일단은 규제라고 보면 돼요. 어떤 특정 지역을 뭘로 만들어 놓고, 허가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이 지역에 대해서 뭘 할 때,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허가 받을 때 뭘 들어가냐면, 토지 이용 계획서와 그 다음에 또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좀 규제가 좀 심한 거죠. 토지 이용 계획서. 이 토지를 네가 사는데 뭐 때문에 사느냐? 뭘 이용하려고 사느냐? 이런 거예요. 이용 계획서가 들어가요. 또 뭐가 들어간다? 자금 조달 계획서. 너 이거 이 땅 사는데 돈 어떻게 해서 조달할 거냐? 이거 어디서 좀 비슷한 거 들어보지 않았나요? 들어보는 건 같죠? 예. 바로 저번 주에 들어봤습니다. 예, 맞아요. 자, 토지 이용 계획서는 아니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자, 투기과열 지구. 자,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투기과열 지구에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의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단독 공동 주택에 대해서 이거 계획을 처리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뭘 제출하라?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제출하라. 뭐 이런 거 있었죠?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때 왜 그쪽 했잖아요. 왜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거 내가 서울 강남 3구 얘기했죠. 그럼 누가 했어요? 서울 전 지역 얘기했었죠? 예, 진짜 찾아보니까 전 지역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강남 3구 지정했을 때만 자꾸 생각나는데 8월 달에 그 전 지역으로 지정됐더라고 보니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번 주에 했던 거 했습니다. 자, 그거처럼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네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토지 이용 계획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자금 조달 계획서 2개를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지역을 보면 일단 지정권자부터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것은 지정 목적이 있겠죠? 왜 지정하느냐? 간단하게 왜 지정해요? 예, 합리적 토지이용 거기 있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 아주 거창히 나와 있죠? 국토 이용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집행과 합리적 토지이용 거창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거창히 나와 있는 하나의 말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투기를 억제하는 거죠. 어떤 지역에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투기,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도 투기 들어가요? 네, 땅도 투기 많이 들어가죠? 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 토지가 지금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걸 허가지역으로 묶어놓고 허가를 받도록 해놓고 너 왜 이 땅 사느냐 이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이유 뭐 때문에 어떻게 돼요? 허가 안 나요, 이게. 정확한 이유를 대지만,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목적 나오지만, 이게 이유를 못 대면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누가 지정을 하냐? 지정권자, 이건 지정하는 권자입니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자, 지정권자가 누구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누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어떻게 있느냐? 국토교통부 지정하는 경우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와 여기에 경기도와 서울이에요.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걸쳐 있다고 봅시다. 자,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허가구에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한테 맡겨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서로 싸우죠. 네, 아니면 또 이쪽 전체가 지금 투기지역으로 투기가 일어나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정하고 서울은 지정 안 하고 이건 짝이 안 맞아버리죠. 네, 왜냐? 만약에 자 돈이 부족하다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뭐 돈은 많아요. 지자체 수입으로 봐서는.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면 자 지자체에서 수입 나오는 게 뭐예요? 지방세죠. 이거 나중에 거래되면 뭐가 나와요? 취득세 이런 거 나오죠. 다 어디서 받는 거예요? 예,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죠. 예, 지자체에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그러면 가능하면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것이 지방에서는 좋죠. 예, 돈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하려고 그러고 이쪽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를 둘 중에 꼭대기인 오야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는요. 자, 시도의 일부 지역일 때, 그 각각 시도에 뭐 할 때 일부 지역일 때는 이때는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권자가 누구다?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어떻게 한다? 시도의사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의 지정을 하는데, 자, 지정 지역이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지정 목적은 거창하게 뭐 합리적 토지용 이런 거창한 내용이 있지만 밑에 이제 실질적인 목적이 나와요. 그 밑에 보니까 지정 지역 보죠. 그 밑에 맨 밑에 있죠. 거기 보니까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 상승하는 거 하거나 그러한 자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 급격 상승. 갑자기 어느 지역에 땅값이 확 뛰기 시작하죠. 급격 상승.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요게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우려가 있다는 것이 좀 애매하죠. 자,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데요. 근데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해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어떤 지역을 지정할 수 없고 그 밑에 조건이 하나가 더 맞아떨어져야지만 돼요. 자, 위에 있는 지정지역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건이 뭐 있었죠? 투기적 거래 성행, 그 다음에 지가 급격 상승, 그 다음에 그런 뭐예요? 우려가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일단 이 지역은 몇 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예, 5년. 근데 이제 여기서 대상 지역이 다시 4가지로 갈라집니다. 밑에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자, 보죠. 일단은 이거 위에와 아래가 공통 분모가 돼야지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죠. 그 다음에 또 지가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어떻게 한다? 상승하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떻게 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야. 요거와 요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떻게 된다? 수립,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가 급격 상승.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된다. 근데 토지 이용 계획이 나쁘게 수립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좋게 수립돼. 토지 이용 계획은 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공법에서 배우는 이용 계획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기반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좋은 목적으로다가 만약에 계획이 수립된다면 이쪽 땅값이 어떻게 돼요? 예, 오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이라든가 또 두 번째는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해제되는 지역. 자, 행위 제한이 있는 게 풀어지는 거죠? 행위 제한인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땅값이 오르겠죠. 자,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그 다음에 또 예정되거나 아니면 또 그 인근 지역. 이건 또 인근 지역까지예요. 자, 그래서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나 이래서 요청하는 지역이라든가 요청하는 지역과 아니면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됩니다. 우려가 있는 지역이 먼저였죠? 자,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또 요청하는 지역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일단은 요 조건과 요 조건이 일치를 해줘야 돼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것도 다 눈에 익혀줘야지만 됩니다. 지금은 그냥 듣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이 뭡니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예정되고 인근 지역이면서도 어떻게 돼요? 지으면서도 투기적 거래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지역이면 어떻게 된다?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땅값이
땅값이 팍팍 오르는 지역에서 지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몇 년 범위에서 지정한다 그랬죠? 일단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지정하느냐? 지정 절차를 잠깐 볼 텐데, 절차는 제가 표로서 잠깐 그릴 텐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일단 넘어가시 바랍니다. 자, 일단 지정권자를 보죠. 지정권자는 누구였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아니면 또 시도의사. 여러분들이 저기 공법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죠? 이 공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자꾸 하면요. 근데 공법을 외우려고, 공법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막 날짜 요저 뭐 국토교통부 장관 뭐 어쩌고저쩌고 외우죠. 뭐 다 외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보면. 내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 한번 언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 보면 공법 재밌어져요. 그리고 억지로 재밌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과목 있죠? 세 과목. 민계공. 선생님들 좋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론, 민법, 그 다음에 공법. 나머지 선생님들은 별로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 공시법은 좀 그렇다. 공시법. 중개사법 별로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면 여러분들이 그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따라오게 돼요. 따라오게 되니까 공법 왜 지금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절차를 자꾸 하는데 절차를 잡아요. 외우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가면 경매 절차를 할 거거든요. 맛배기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저주부터 역끝까지 봐요. 경매 절차가.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아요. 외워요. 그러면 좋아요. 외우면 좋습니다. 그 머리가 그대로 가면 좋은데 근데 잘 안 남죠. 절차도 같은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버리면요. 별로 남지가 않아요. 그래야만 이제 남아 있어도 나중에 뭐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절차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자꾸 눈에 익혀두고 이해를 하려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다?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내가 누구예요? 시도의사다. 그럼 내가 만약에 자 지정을 허가 지역으로 뭐 한다? 지정할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입장에서 보고선 내가 한번 집행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한번 대뇌해 버리면 그러면 금방은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금방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해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일단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된다라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조금씩 이해가 좀 빨라져요. 자, 내가 지금 국장이다. 내가 시도의사입니다. 자, 이제 지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려면 뭐 한다? 심의를 거쳐야 돼요. 어디에 심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일단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는 중앙도계위의 심의를 거치고요. 시도의사는 시도도계위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혹시 공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들어보셨죠? 넘어갑니다. 이 들어서 넘어가야 돼. 이 도시계획위원회 뭐냐면 하나의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 지자체를 하나의 견제하는 하나의 목적도 돼요. 도시계획을 하려면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중앙이죠. 국장이 도시계획을 하려면 국장이 단독적으로 만약에 도시계획을 쫙 펼쳐놓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죠. 그거를 하나의 견제하는 위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있고 지자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군구 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이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업 공개해서 돼가지고요. 좀 사회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업 공개해서 되면요.
참가할 때 많아요. 뭐냐면 일단은 대신 실력을 월등하게 좀 많이 쌓이지만 됩니다. 이제 도시기원회 이런 데도 참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과목에서도 나오고 민법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 군데 참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거친다. 도시계획은 하나의 견제하는 거라 그랬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얘 혼자서 단독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심의하고 견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치고요.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면 지체 없이 공고하는데 공고를 하면요. 공고를 하면 이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공고를 일단 해놨죠? 그러면 공고를 하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했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아는 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다 공고해봤자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거기다가 공고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알려주게 돼. 알려야지만 또 일반인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통지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이거를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시군구에 통지하고요. 자,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에 통지합니다. 자, 그러면 뭐죠? 여기서 보면 시도지사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땅을 토지거래 허가에 지정을 하면 자, 누구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물론 구인들한테도 알려주기 위해서는 시군구에다가 하지만 국장한테도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죠. 시도지사가 지가 지정해놓고 국장한테 안 알려주면 나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업무 위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자, 일단 국장이 할 때는요, 시군구에다가 직접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얘한테 좀 얘기해줘, 그런 거죠.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시군구에. 그럼 시도지사가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국장과 시군구청장에게, 국장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바쁜 사람이 얘입니다. 이제 왔으니까 이걸 이제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럼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자, 일단은 등기소장에게 뭐 한다? 통지를 하도록 됐습니다. 등기소장에게 뭐 통지해줘야 돼요. 왜요? 자, 여러분들 이제 등기법, 공시법에서 배우시죠? 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라면 뭐가 들어가요? 허가증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저번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여러분 등기할 때 꼭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등기할 때 이게 꼭 필요해요. 그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허가증이 꼭 필요합니다. 허가 대상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허가 지역이라는 것을 누구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등기소에도 알려줘야죠. 그래서 등기소에게 통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일 이상 다시 일반인에게 이제 여기 시군구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다음에 15일간 어떻게 한다? 15일간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일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네. 시군구가 좀 바쁘죠. 이게 최종적으로 맨 쫄딱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다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다 알려주게 되고 등기소 알려주고. 자, 요게 지금 하나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절차예요. 그래서 대략 요렇게 지금 한번 구분을 해보고 일단 넘어가고요. 당장 머릿속에 외우려고는 일단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거기 207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허가 부분 있죠? 자, 그러면 보죠. 지금 이렇게 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허가 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허가를 그 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죠. 자, 계약 체결 전에 받아야지만 됩니다. 아까 여기서도 뭐라 했어요? 토지 취득 허가, 외국인의 대상, 토지 취득 허가도 허가가 사전이라고 그랬죠. 계약 체결 전에 허가 받아야 되고요. 자, 허가는 공동 신청주입니다. 둘 다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허가 신청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허가를 어디서 받느냐? 토지 소재지 어디예요? 시, 군구. 자, 지금 제가 어디 하고 있는 중? 207페이지. 토지 소재지 시군구. 자, 여기서 이제 보면 허가권자와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정권자는 누구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그럼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누가 허가 내줘요? 네, 시군구. 토지 소재 시군구가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했다고 해서 국장한테 가서 허가 받으라 그러면 되게 불편하겠죠. 국토교통부 저 세종시 청사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니까 허가는 그 지역에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럼 허가 대상은요? 허가 대상은 이런 토지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인데요. 자, 지상권 설정은 조금 이제 예외적으로 하고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주로 이제 매매만 한번 제가 설명드리죠. 자, 매매에 대해서만 허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매매에 대해서만이니까 자, 임대차 같은 건 어떻게 돼요? 허가 대상이 아니죠. 자, 거기에 보니까 뭐 허가 대상과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매매, 즉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환도 매매랑 비슷한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예, 그것도 하나의 유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해당되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에 대해서는 유상계약, 자, 매매와 그 다음에 또 유상계약에 대해서만 허가 대상이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요, 무상은 해당되지 않아요. 뭐만 해당된다? 유상만. 자, 여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보니까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부분에서 계약에 의한 부분 있죠? 여기는 매매 있었고, 그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증여도 있었죠. 무상이 있었죠. 근데 자, 외국인들 토지, 부동산 등 취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상 취득도 대상이지만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뭐만? 유상 취득만 대상이 된다. 자, 간단하게만 이렇게 한번 구분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더 정리해보죠. 자, 일단 지정권자가 누구다? 국장, 시도지사.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어디로 통보한다? 절차를 쭉 거쳐서 등기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지뢰선 공고하고 시군구가 열마죠. 그리고 이 시군구가 뭐가 되는 거? 이 시군구가 뭐가 되는 거?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허가권자가 된다. 자, 그러면 허가 받으려면 이 시군구에 가서 허가 받죠? 이때 시군구 여기서 허가 신청할 때는 유상계약만 해당된다 그랬죠? 유상계약만 해당된다. 매매라든가 이런 유상계약만 해당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면적을 한번 보죠. 207페이지 2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면적이 나오는데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기억하게 만들 겁니다.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죠. 지금 이게 보니까 자,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쭉 나오죠? 주거지역은 180 이하는 허가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 이하는 허가가 필요치 않다. 요 이하는 허가가 필요치 않다.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초과하면. 자, 뭐 기초 용어정이니까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상, 이하. 참 별거 다 따져요. 초과, 미만. 시험 문제도 실제로 한번 가끔 나옵니다. 자, 이상, 이하,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렇게 되죠? 이거는 해당 사항이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서 숫자가 그냥 그 숫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180 주거지요. 이건 180 이상은 180이 포함되죠. 그럼 180 이하면 180 포함되죠. 근데 만약에 초과 미만으로 했을 때는 자, 180 초과 해당 안 되죠. 자, 요거는
미만 요것도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180 이하면 180까지가 딱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초과했을 때만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180 이하는 허가 대상이 180 이하는 자 주거지역 180 이하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180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자 그래서 뭐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이렇게 해서 쭉 가면 숫자가 나와요. 요게 올해 28회 때 부동산 거래 신분 넘어왔고 27회 때까지는 어디 나왔냐면 공법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그랬죠. 공법에서 요 면적만 가지고도 두 문제나 최근 연도에 두 문제나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은 금방 머릿속에 기억을 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서 제출을 하고 허가를 받는데 좀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가 저 어디 209페이지 이제 신청서 제출 서류 부분 잠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